준한, 익순, 총정님이 트피셜. 준한이는 여자친구와 부산 앞바다가 쫙 펼쳐진 분위기 좋은 곳에 가려고 옷을 빼입었습니다. 부산은 여자친구인 송 PD 차로 가기로 했는데요. 정원이는 송 PD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하고 준한이는 익숙한 듯이 밤새서 그렇다고 말하죠. 여기가 부산이냐? 부산 간다던 준한에게 정원이가 말하고 준한이는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왔을 거라고 하네요. 김준하는 술 먹고 음주운전하던 여자친구 송 PD와 헤어집니다. 여자친구와 부산에 못 간 이유도 정원의 말대로 음주운전을 해서 싸우고 부산에 안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원이보다 빨리 병원에 왔을 거라고 했겠죠. 준한이는 음주운전이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여자친구인 송 PD는 음주운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네요. 익순이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언급이 됩니다. 칼국수집에서 정원에게 여동생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죠. 준한이 익준이에게 너 있잖아 라는 말에서 언급이 되고요. 익준과 준한의 대화에서 내 동생이 담도 폐쇄증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카사에 수술 자국이 있다고 익순이 아직도 살아있어? 뭔 소리야? 내 동생이 왜 죽어? 미키? 익순이? 하던 이 장면 기억하시죠? 준한이 위에 하트와 문 옆에 하트가 보이네요. 그리고 영국 국기를 깔고 자는 준한. 홍도와 윤복이 아침 8시부터 나왔다는 말에 카드를 주면서 계산하라고 합니다. 왜 흉부외과 갔냐는 물음에 PC방에서 흉부외과 선배가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하죠. 사실은 수술 후에 살아난 환자의 심장을 만지고서는 흉부외과로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홍도와 윤복에게도 이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던 준한. 익순이는 교통사고로 온 병원에서 준한을 만나게 됩니다. 카메라에 손 세정제가 보이지만 바로 커튼을 걷는 준한. 준한이는 항상 손 세척을 했지만 이번엔 뭔가 직감해서였을까요? 손 세척을 패스합니다. 그리고 익순이 얼굴을 보고 배에 카사이 수술 흉터를 보고는 군복에 적힌 이름까지 확인한 준한은 익준이 동생 익순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는 익순. 익순이는 익준이와의 대화에서 준한 오빠 안 본 사이 많이 늙었대 라고 합니다. 장가 안 간대? 라고도 물어보고요. 준한이는 익순이 병실에 하루에 4번이나 왔고 익준이가 있을 때 5번째 방문이죠. 익순이가 새를 날리는 모습에 준한이 뒤에 하트 보이시죠? 새를 무서워하는 준한이지만 이런 익순이가 귀여워서 살짝 웃는데요. 불짜장이 부대 앞에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익준이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짜장면 하나 먹으러 거길 어떻게 가냐고 합니다. 익준이가 병원에 누구 보려고 왔냐는 물음에 오빠도 보고 친구도 보고 그러려고 그랬지 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빠도 보고 라는 말에서 그 오빠가 준한이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영이 오기 전에 거울을 보는 익순. 준한이는 익순이의 커피와 자기 거 2개를 가지고 오고 치용이는 본인 거만 가지고 왔습니다. 익순이는 면회 왔다는 소식에 뛰어갑니다. 익순은 설마 나 보러 온 거야? 라고 하고 준한이는 짜장면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이날 준한은 휴가 내고 아침부터 쫙 빼입고 익순이 만나러 왔죠. 치용이가 송아에게 신발 준 엔딩 다음으로 심쿵 하는 엔딩이었네요. 준한의 2번째 서랍에는 초콜릿과 과자가 가득 있습니다. 익준이는 준한의 연애를 이번에도 3달 본다고 하죠. 준한이는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정원과 준한은 익준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준한은 익준이와 같이 집으로 가는데 익준이는 콜이 와서 준한이 혼자 익준이 집에 가게 되죠. 준한이는 익순을 놀래켜 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지만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있던 익순이는 누군가 오는 낌새를 알아채고는 바로 돌려차기를 합니다. 익순이는 합이 15단이죠. 무에타이 6단, 합기도 4단, 검도 3단, 태권도 1단, 유도 1단. 준한이는 거울을 보는데 익순이는 거울을 잡아주고 있지만 조금씩 내리면서 준한과 꽁냥꽁냥 하는 중이네요. 내일 8시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 익순입니다. 뒤에 남녀 인형 보이시죠? 남녀의 위치가 조금 바뀐 모습입니다. 준한이는 전화벨 소리에 일어나는데요. 자신의 전화기를 보고는 테이블에 있는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익순이죠. 휴대폰을 부대로 보내줄 수 있냐는 물음에 준한이는 핸드폰을 주러 바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깨알 청실 홍실 많이 보이죠? 여기와 의자. 익순이는 준한이가 초콜릿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가? 오빠랑 연애하자 라는 심쿵 멘트. 그리고 버스에도 청실 홍실이 보이죠? 익순의 답을 기다리는 준한. 여기도 영국 국기 담요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하트 모양 같은데 스탠드로 반이 갈라져 있는 모양이네요. 일주일 뒤에 준한에게 답을 준다는 익순이
이때 익순이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모습이죠. 정원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뒤에 깨알 같은 하트가 보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준하니의 뒤에도 하트가 보이고요. 준하니는 익순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수술이 끝나고 바로 전화기부터 확인하는데요. 도제학과 걸어가면서도 전화 보고 또 이야기하다가 전화기를 또 봅니다. 도제학은 이런 준하에게 그렇게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건 까였다고 봐야죠 라고 말하죠. 준하니 뒤에 하트가 보이고 아까 책상에 보였던 하트도 보입니다. 준하는 뭔 일 있어? 라고 물어보고 익준이 딴 건 아니고 익순이 라고 하는 순간 준하에게 문자가 옵니다. 바로 예스! 오늘부터 1일 준하니의 총총대는 걸음까지 너무 좋아하죠? 익순과의 통화에서 준하니는 그런 직책도 있어? 라고 합니다. 준하니가 군대 면제인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드라마상에선 2019년 7월이지만 문자에는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돌아온다는 복선일까요? 익순이야 불짜장을 먹으러 왔네요. 지난주 거 만만치 않더라고 하는 준하니에 대하여서 지난 주말에도 불짜장을 먹으러 온 걸 알 수 있죠. 익순이 좋아하는 걸 함께하는 준하니네요. 짜장을 비벼서 익순이에게 주는 준한, 그리고 익순이는 단무지를 준하니에게 줍니다. 익순이는 준한과의 대화에서 군면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죠. 짜장면 데이트 후 이제 헤어져야 하는 둘, 아쉬운 마음에 포옹하려고 하는데 냅다 내동댕이 쳐지는 준한. 차에 오르고 가려는 액션을 취하던 준하니는 다시 성큼성큼 다가가 익순에게 입을 맞춥니다. 1보 후퇴 후 2보 전진하는 준한의 뽀뽀. 아우, 제 심장이 익순이 심장처럼 두근두근 설렜네요. 이때 넌 언제 나의 가사,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 연애는 많이 했지만 제대로 한 사랑은 없었던 준한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게 흐르죠. 준한은 도제학에게 카드를 주고 받지 못했고 도제학은 겨울과 희수에게 준한의 카드로 밥을 삽니다. 요즘 항상 기분이 좋은 준한입니다. 장거리 연애답게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익순의 사진을 보고 빵 터진 준한. 익순과 함께 있던 준하는 도제학의 전화를 받고 문을 나서기 전에 익순이에게 뽀뽀를 하고 합니다. 뽀뽀를 받은 익순이는 잠결에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 군인 신분의 익순이는 벨소리가 났을 때 입이 깼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뭐 어쨌든 사랑에 빠진 꽁냥꽁냥 비둘기 커플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통화하는 준한과 익순. 준한이는 윤복을 보고 택시 타고 가라면서 카드를 주지만 남자친구가 오기로 했다면서 거절을 하죠. 준한이는 약간 무안해하네요. 이 장면은 연애 초보, 연애 고수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인데요. 20대와 40대, 12시 30분이 넘은 시각에 문자가 온 장윤복. 자니? 장윤복은 왜 핸드폰을 보냐며 사생활 침해받고 싶지 않아서 상황을 숨기고 남자친구는 숨기는 윤복이가 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문제를 더 키우는 듯한 서툰 연애의 장면이네요. 후에 이어지는 준한과 익순의 장면은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익순이에게 남자친구가 보면 오해할 만한 문자가 왔었죠. 문자가 뜨자 익순은 준한에게 바로 설명을 합니다. 얘는 단아까보다 용을 많이 사용해요. 준한이는 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문자를 보고 아주 살짝 미묘한 표정을 보였고요. 익순이는 문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설명을 해줍니다. 연인 사이에는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같은 상황, 다른 모습이었죠. 이 장면에서는 익순이의 박사 과정은 최소 3년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하는 넌 결혼 생각이 전혀 없구나 라고 물어보고 익순이는 질문을 받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처음 사귈 때부터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준하니는 익순이에게 너 만약 가게 되면 우린 헤어지는 건가? 너 공부하러 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시영이의 말에 의하면 익순이는 준하니를 만나기 전에 예전 남친과 5년 정도 만났습니다. 결혼에 마음이 없었지만 남자가 계속 결혼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다고 하고요. 잘 만나다가 길가에 있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 익순이에게 남자 잡아먹을 사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익순이가 다음날 동네에 있는 점집을 다 예약해서 가자고 했지만 남자가 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더랍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주말에 놀러 가자고 익순이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했죠. 이 말은 남친 엄마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아들과 익순이가 잘 사귀고 있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남친의 거짓말이 들통난 셈인 거죠. 익순이는 그 후 반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고 5kg가 넘게 빠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익순이는 결혼에 대해서 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네요.
익순이는 고수 모임을 통해 홍대위를 소개시켜주고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죠. 처세술에도 군인각이 나오는 익순이네요. 준환이는 고수에게 물을 주면서 익순과 통화를 하는데요. 잤어? 왜 목소리가 잠겼지?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준환이는 익준이에게 익순이와 사귄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익준이는 스케줄이 안 맞고 준환이가 익준이 집으로까지 간다고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항상 그 시간에 통화해요 라는 말에 준환이는 치용에게 줬던 귤을 다시 가져가죠. 질투심엔 나이 상관없는 40살 준환, 치용이를 통해서 박사과정에 지원한 것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준환이는 고민하다가 익순이에게 전화를 하고 치용이에게 붙었다는 걸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준환이는 익순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고민입니다. 준환이는 익순이 앞에서 주말인데 뭐해요? 문자를 보고 태어난 척 했지만 익순이가 없는 곳에서는 질투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죠. 이 장면에서 보면 그 문자를 본 순간 질투가 났지만 익순이 앞이라서 안 그런 척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박사과정 붙었다는 익순 소식에 준환은 고민하다가 익순이에게 전화를 하고 괜찮아, 누구한테 들으면 어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죠. 익순과 통화할 때 오빠가 그 집으로 갈게, 이유야 만들면 되지. 익준이가 준환에게 너 오래 간다 라고 할 만큼 준환의 사랑은 진심이죠. 익순이는 익준과의 통화에서 대게가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옆에서 들은 준환이 대게를 사들고 익준이 집으로 왔네요. 준환이는 집에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는 이유를 만들고 익순이를 보러 왔죠. 물도 안 나오는데 멀끔한 대가리 세팅은 뭐야? 그리고 준환은 익순이를 보고 익순이는 준환이를 봅니다. 익준이는 준환이를 계속 보고 있고요. 이쯤 하면 눈치를 안 챌 수가 없겠죠? 익순이는 오빠 익준이가 노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들 우주가 생기더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나이트 게임, 포커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애만 보고 사는 모습이 짠하다고 말하는 익순. 하지만 준하는 자신도 가정이 생기면 그렇게 살 것 같다고 그것도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아이 장난감과 다스베이더 헬멧과 함께 있는 모습을 비춰주죠. 저는 익순이가 오빠 익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준환이의 결혼관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었던 것 같았어요. 오빠는 결혼 후에 이렇게 변했다는 말에 준환이는 그것도 큰 행복이라며 자신도 가정 생기면 그렇게 살 것 같다고 했죠. 이 대화를 통해 익순이는 준환이가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네요. 익순이는 전 남친 때문에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준환이는 익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준환이는 익순이에게 난 절대 거짓말은 안 해 라고 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는 준환.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낼 때 사실 반지를 꺼내고 싶은 거였죠. 하지만 익순이의 과거를 듣고 나서는 결혼 반지 대신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냅니다. 준환이는 익순이와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죠. 그래서 더욱 익순이와 떨어져 있는 게 싫었던 준환입니다. 저는 준환이 결혼, 즉 자신의 마음은 반지이고 연애, 즉 익순이의 마음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준환은 손 줘봐 줄 거 있어 라고 했고 익순이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부터 반지 선물, 목걸이 절대 싫다고. 준환이는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자연스럽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냈었죠. 익순이의 전남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녀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기 싫었을 겁니다. 자신의 의견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보다 익순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익순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준환. 응급실 노래를 같이 듣는데 준환의 심경과 똑같은 노래말이네요. 병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 응급실. 싫어하긴 하지만 익순과 노래를 같이 듣는 것처럼 익순이가 가는 건 싫지만 배려를 해주는 준환이네요. 20년 전에 익준은 송아에게 반지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익준과 같이 준환은 익순이에게 반지를 선물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진 주지 못했죠. 20년 후 그의 동생은 반지를 받기 싫어하는데요. 준환은 익준이를 통해서 떨어져 있으면 결혼을 해도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너 만약 가게 되면 우리 헤어지는 건가? 라고 질문을 했었죠. 준환은 반지를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익순이에게 지금 출발한다고 말하죠. 늦은 시간 마치고 준환이는 익순과 통화를 합니다. 수화기 건너로 운전하지 마요.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네 라고 말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준환이는 헛게 보인다고 하죠. 점점 거리를 좁히며 다가오는 익순. 안녕하세요, 헛것입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안기고 달콤한 키스를 나누고요. 배경음악이 경쾌하게 울립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그렇게 익순이는 준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매번 준환이가 익순에게 갔지만 이번에는 익순이가 준환을 만나러 왔죠. 어느새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벗어버리고 준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랑 표현에도 적극적인 익순. 이들이 곧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왜 제가 다 슬프죠? 긴 수술을 끝내고 휴게실로 온 준환. 준환이는 익순이가 비행기 탄 시간을 까먹고 있었네요. 급하게 연락을 해보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날짜 12월 3일 화요일. 익순은 비행기를 타고 전원을 끄기 직전까지 계속 톡을 했었는데요. 준환이는 힘들어합니다. 이때 도제학이 들어오고 밖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준환의 표정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표정이죠. 카메라도 돌면서 하얀색 형광등으로 도제학을 가려버립니다. 마치 준환이는 익순이와 통화도 못하고 독도 못한 아쉬움과 자책감에 쌓여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걸 카메라로 표현한 듯하죠. 준환은 제학에게 여자친구가 이런 걸 싫어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떡할까 물어봅니다. 준환이의 고민에 제학은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그녀가 답을 줄 겁니다 라고 하죠. 준환이는 익순에게 물어봤고 익순이는 받는다고 했네요. 익순이는 주소가 복잡해서 물건 받기 쉽지 않아 라고 하고 준환이는 3번이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준환이는 크리스마스 날 퇴근하는 중에 반송된 택배를 받는데요. 수취인 불명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를 잘못 적은 게 아니죠. 잘못 적었으면 주소 불명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익순이는 그곳에 없었다는 뜻이겠죠? 지금부터는 드중이의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 드피셜. 스리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선인 것 같은데요. 붙인 택배가 돌아왔다는 것보다 익순이가 반지를 받겠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익순이는 새벽 2시에 준환을 보려고 왔던 것처럼 어쩌면 둘이 맞는 첫 크리스마스를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준환을 보려고 오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직접 반지를 끼워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에 택배 회사는 일을 안 하죠. 아마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석형이가 아버지 일을 물려받지 않고 의사 일을 계속할 거라는 결정을 했을 때 송하에 잘했어. 정원에 당연하지. 익준에 네가 그걸 왜 해? 라는 반응과는 다르게 준환이는 난 그래도 인생 후반 전에 회사 대표 해봐도 나쁜 거 같진 않아. 해보고 아니면 다시 의사하면 되잖아. 라고 유일하게 찬성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대답에서 준환이는 정말 사랑하는 익순이지만 그녀의 출세를 위해서는 앞길을 막지 않고 존중하는 듯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준환이의 말에 석형이는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하면서 살래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겨울과 미나가 소개팅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올겨울 계획을 말했던 미나의 소원이 겨울이에게 실현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연출을 힌트로 본다면 석형이의 대사처럼 유학으로 준환과 떨어져 지냈던 익순이는 시간이 아깝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당장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더 크게 느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준환이의 핸드폰 시계는 크리스마스 저녁임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네요. 비둘기 커플을 응원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주세요. 사실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답은 첫 번째 드피셜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스리생 패턴상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이 비둘기 커플이 이런 패턴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보이는 두 번째 드피셜입니다. 준환이는 익순에게 너 만약 가게 되면 우린 헤어지는 건가? 너 공부하러 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익순이가 준환에게 시차가 8시간이면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그러겠죠? 그러다 또 헤어지고 그러겠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좋아서 설레이는 시절 지나가면 그땐 먼저 말해주세요. 헤어지자고 라고 말합니다. 스리생은 도제학 전세금 이야기에도 전에 언급을 하고 석형의 아내 이야기에도 전에 몇 번씩 언급이 되었고요. 석형의 아버지 유산 이야기도 몇 번 언급이 되었었죠. 이런 패턴처럼 뒤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언급을 시켜주는 패턴인데요. 익순이가 등장하기도 전에 준환이 있는 곳에서 2번 익순이를 언급했었습니다. 이것처럼 미리 암시를 주는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둘기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하트가 불 꺼진 모습도 보이죠. 준환이가 자고 있는데 시계 숫자 551 노래방 번호를 입력하면 한상일님의 에모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구말리 사랑길을 찾아 헤매는 그대는 아는가. 나는 짝 잃은 원앙새. 나는 슬픔에 잠긴다. 뭔가 모르게 준환의 입장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네요. 익순이가 가는 날 연락을 못한 준환, 그리고 사라진 고수. 준환의 뒤쪽에는 고수가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는 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원이는 서랍에 성경책과 목주, 그리고 책상에 있는 십자가가 없어졌는데요. 그걸 준환이가 눈치를 챘죠. 고수가 없어진 건 익순이가 가는 시점부터 험난한 연애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듯하네요. 고수가 사라진 것은 맥거핀쯤으로 여기고 저는 그들의 감정선을 믿겠습니다. 익순이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아깝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인 준환과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